안녕하십니까. 군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동화 속의 왕자하고 공주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지구상에.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왕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왕이 있는데, 이런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왕이 대통령을 대신해요. 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이라는 게 있어요. 수상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제일 많은 당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당에 여기는 대표가 수상을 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 대통령, 이게 여기는 대통령은 있는 거고 국무총리처럼, 그래서 내각 장관들을 구성해서 의원들이 내각을 만들어서 의원 내각제라고 해요. 의원 내각제. 그래서 영국 왕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재산들도 있는데 나라에서 재산을 편성을 해줘요. 쓰는 돈을 매년. 그래가지고 왕실을 유지를 하고, 그러면 나라를 대표를 하고, 그죠? 그래서 왕자 같은 경우에 영국 왕자가 군대에 갔다 나오고, 결혼식 할 때 다이애나 왕세자비 결혼할 때 막 뜨고 그래요. 이 나라 말고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왕들이 있어요. 그럼 왕들이 재산도 많고, 그 나라 이 왕이 이게 전부 대통령처럼 다스리는 나라도 있어요. 순수한 왕정 국가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딸을 7명 낳아서 7공주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근데 실제 키우는 데는 부담도 없고, 아들을 낳아서 왕실의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 나라를 상징하니까. 근데 아들을 하나만 낳다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왕실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아. 그래서 아들 낳다 보면 7공주도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아들을 3명 정도 낳으면 사망자. 근데 이제 왕자가 많으면 또 문제가 뭐지? 누구한테 왕권을 물려주냐가 문제잖아. 그럼 이 왕자들이 첫째한테 주고 싶은데 첫째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잖아. 셋째가 똑똑똑하고. 그런 게 조선시대 보면 왕자의 난 이런 게 일어나거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왕자의 난 이런 걸 어디다 또 쓰냐면 재벌들한테도 쓰요. 거의 요즘은 실제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러거든. 돈이면 다 되는 시대. 근데 그거를 보통 학교에서는 나쁘게 가르치잖아. 물질 만능주의. 나쁜 면도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봐.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돈으로 세상에 좌우된다는 걸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실제로 돈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만큼 다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돈이면 뭐든 다 되니까, 이 기업 집단을 물려받으려고, 첫째가 좀 모자라면, 둘째가 똑똑해지면, 둘째한테 주려고 그러지. 그럼 이 기업에 딸려있는, 일하는 사람들, 근데 이 기업에 완전히 종속돼서 거의 이 집안일을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신이라고 해요. 보통 집가자의 신하. 그럼 왜 그러면 나라는 아니고 이게 하나의 재벌가잖아. 재벌가기 때문에 이 재벌가에서 높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신이 되거든. 그러면 이 신하들이 1왕자에 붙었다가 2왕자한테 붙었다 그러잖아. 그래서 서로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그룹을 누가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완전히 또 달라지잖아. 그래가지고 엄청난 파벌이 나. 그래서 왕자들끼리, 자식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게 왕자의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왕자의 반란. 근데 공주의 난, 이런 건 한 번도 없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공주들은 왜 그러냐면 시집을 가잖아, 다른 데로. 그렇기 때문에 공주의 난은 없는데 왕자의 난은 굉장히 여러 번 존재했어. 역사에도 그렇고 재벌가도 그렇고. 그치? 다음에 이제 애들 키우면서 엄마들은 왜 왕자님, 공주님 그래? 본인이 왕이라? 왜 그럴 것 같아? 왕자라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고, 귀하게. 그치? 귀하게 컸으면 해서 왕자님, 공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애들이 건방져지지, 조금. 그러면, 애들한테, 야, 나는 왕이요. 네가 왕자면, 나는 왕비고, 이렇게. 왕비 대해서 좀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아니지, 그치?
자, 어쨌든 아이를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잘 닦아 공주, 이 안 닦아 왕자. 이렇게 만들면 확실히 이름 때문에, 그치? 아이들이 가장 어렸을 때 보는 동화 중에 이게 나와. 공주와 왕자, 이 잘 닦아, 이 안 닦아 왕자, 깨끗 공주, 깔끔 왕자.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붙일 때 이 이름을 완전히 뚜렷하게 붙여가지고 하면 애들은 깔끔 왕자 그럼 이름인 줄 알아. 깔끔하게 살아라. 그게 자꾸 인식되면서. 심심왕자도 있어. 심심왕자. 학습. 심심한 공부해라. 이렇게. 만화보다 재밌는 한국사 왕자. 뭐 공주의 100대 1화. 뭐 이렇게 있고. 한국사 왕자와 공주의 왕자 공주들의 이야기 100가지. 뭐 이거를 제일 처음에 유아 때 배워.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왕자 공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시키기도 하지. 책을 나중에 니네 부모가 돼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아이한테 책을 10,000권을 빌려다 주는 거야. 10,000권을. 10,000권. 자, 그런데 봐봐. 그 엄마들이 그래. 책 빌려다 주는데 애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근데 빌려다 줘야 돼요? 빌려다 줘야 돼. 니네는 엄마가 될 거니 때문에 이 얘기를 특별히 해주는 거야. 책을 계속 빌려다 주면 애가 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계속 빌려줘서 엄마가 안 보면 미안해서라도 보거든. 그리고 진짜 책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 보기 싫은 애도 가끔가다. 만화책 같은 것도 없어서 못 보잖아. 그러니까 항상 빌려다 줘야 돼.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목표치는 뭐냐면 애가 책 좀 그만 읽어! 근데 도망다니면서 책을 보면 그러면 이제 책을 보는 수준이 도달할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야, 너 소설 좀 그만 읽고 공부해. 근데 몰래 이렇게 소설 보잖아. 그럼 그 책은 재밌는 거야. 근데 어떤 책이든 항상 그렇게 책이 없으면 깝깝하고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의무야. 이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딱 하나의 선물만 잡으려면 뭐라고? 10,000권의 책을 빌려다 줘야 돼. 10,000권.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몇 권? 한 15권을 10년을 빌려다 줘. 10년, 20년. 왜 그러냐면 300일 잡고 10,000권 보려면 하루에 10개씩 보면 3,000권이거든? 그럼 3년이잖아. 그러면 하루에 한 5권씩, 그지? 10년을 빌려다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집 A라는 학생 집이 있어. 친구 집인데 이 친구가 집은 아직 못 샀어. 근데 그 집에 가면 책이 10,000권이 있다. 그럼 이 10,000권을 10,000원어치씩 하면 얼마야? 10,000권이 10,000원씩 하면 10,000권 10,000원. 이걸 계산을 잘해야 돈을 잘 버는 거야. 10,000 곱하기 10,000원은 10만, 100만, 1000만. 억이잖아. 1억이야. 책이 1억원어치 있어. 그 집에. 근데 예를 들어서 책이 1억원치 있는데 집은 아직 집 못 사고 전세 살아. 만약에 이 책을 안 샀으면 그 돈이면 집을 샀을 거야. 합쳐서.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그 A라는 이제 내 친구야, 그제? 그 부인이 있어. A 다시가. 근데 뭐냐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 근데 애를 낳았어. 애를 낳으면서 10,000권을 책을 사가지고 애한테 5번씩 읽어줬어. 소리내서. 짱이지? 어? 그렇게 50,000권을 읽어줬는데 아들은 물론 공부 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 갔어. 엄청 좋은 대학. 특목고 비슷한 데도 가고. 근데 이 아들이 잘 된 건 문제가 아니야. 제일 효과 본 사람은 이 A 다시야. 책을 10,000권을 읽어주면서 자기도 생각을 하잖아. A 책을 읽어주면서 굉장히 현명해지고, 굉장히 똑똑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엄마가 책을 읽어주다가 아들은 그냥 똑똑해졌는데 엄마는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 만나면 막 교양 있고 현숙하고 차분하고 넉넉하고 그러면서도 여유 있는 사람 있잖아. 멍청하지도 않고 그런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됐을 게 읽어주면. 그래서 나도 놀랬어. 이렇게 어린이 책이더라도 10,000권을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치? 사람이 굉장히 완성되고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꼭 다음에 10,000권 정도를 아이한테 빌려주라고. 읽던 안 읽던. 잊지 말라고. 엄마가 돼서 유일하게, 부모가 돼서 유일하게 아이한테 선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10,000권 이렇게 하는 거야. 동화 속에 왕자와 공주가 있어. 근데 실제로 존재해.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이 늦은 이유, 설문조사를 했더니 배우자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내 남편은, 내 부인은 이래야 돼. 라는 게 너무 높아서 결혼을 못 한다는 게 1위래. 어릴 적에서 동화 보면서 맨날 뭐 봐? 왕자 보고, 공주 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공주랑 살고 싶은 거고, 내가 왕자니까 공주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내가 공주니까 왕자 정도.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백마탄 왕자랑 난 결혼한다고. 그럼 이 백마는 또 왜 그러냐면, 이 말 중에서 이 백마가 혈통이 좋아. 흰색, 순수하게 흰색인 건 비싸. 덩치도 크고. 이해되지? 덩치가 커, 일단. 그리고 혈통이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반점이 없고 깨끗한 건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 그거 잘 먹이고. 그래서 이어서 커. 그러니까 비싸. 그래서 이제 백마 탄 왕자를 요새는 백마 탄 게 아니라 뭐 좋은 차 탄 왕자 이렇게 하잖아. 바꿨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를 딱 보면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과외를 갔는데 차가 좋으면 오 선생님 대단하다고 하면서 데려갔고, 차가 나쁘면 선생님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데,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차 이렇게 빌려주는 게 뭐더라고. 렌터카를 렌트를 해. 차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차를 해. 근데 그 차를 한 다음에 자기가 과외를 하고 다닐 때는 비싼 과외만 들어오면 돼. 부자만. 근데 옛날에 이제 별로 안 좋은 차 타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진짜 좋은 차를 타. 타보면 딱 앉으면 이렇게 겨울에 타면 이 시트에서 스팀 딱 해서 따뜻하고 뭐 그렇다고 더 비싼 건 아닌데 어쨌든 보통 차에는 그렇게 안 된 것도 있거든. 그렇게 되게 좋은 차 타. 어쨌든 이제 잘하면서 현실에서 왕자 공주의 이야기는 이제 해외 토픽가. 왜? 공주 얘기, 왕자 얘기 항상 나오거든. 세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집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었잖아. 근데 외국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있어. 우리나라가 심한 게 아니라 외국이 더 심해. 영국 같은 경우는 귀족이 있어. 귀족 자기도 있고. 귀족도 있고,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서민도 있어. 평민. 근데 서민의 딸하고 왕비하고 결혼하면 막 크리스토프에 나오잖아. 옛날 다이애나, 황태자 비처럼. 황태자는 왕이 되기 전 단계 왕자고, 태자, 왕 중에서 왕들 사람, 왕자 중에서 왕들 사람 황태자고. 그래서 왕자 공주는 뭐 별로 상관없지. 해외 토기만 나오고 그래서 구경만 하지. 그래서 어쨌든 왕자 공주 있는 것 중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백마탄 왕자 혈통이 뭐 비싼 거, 그지? 왕자들은 역사적 속에서 많이 나와. 근데 이제 공주들은 반란 안 하지. 반란 진압만 하지. 뭐 착하게 나오고 무기력하고 착하고. 공주들,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하고 반란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세뇌시키는 거지. 똑똑한 공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여자가 한 번 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그거 쉽지 않게 생겼어. 아쉬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미안하지만 한국은 진짜 여자가 훌륭해. 엄청나게. 네, 남자들보다 여자가 생활력도 있고 훌륭하고 운동도 여자가 더 잘해. 아냐? 세계대회 나가서 농구는 세계 뭐 3위? 2위 뭐 이런 거 여자만 했고, 남자는 10위 바뀌어. 20위 바뀌어. 축구 나가도 전 세계 뭐 5등 안에 들고, 우리나라는 나갔다 하면 전 세계 10위 안에 다 들어.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은 거 많아. 우리나라 여자들이 똑똑해, 확실히.
그래서 보통 그런 말 많이 해요. 그 부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말 듣는 사람들 참 의외로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여자 말 들었을 때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서 현명해질 필요성은 있어. 자, 공주하고 왕자. 디즈니 만화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환상을. 만화 캐릭터로 만들 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뚜렷해야 되잖아. 밋밋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과장법.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비틀어서 만들어져. 디즈니 공주들, 이렇게 붙였잖아. 공주들, 눈 크기, 장난 아니잖아. 눈 크기를 딱 줄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다 올렸어. 평범해, 외모가 다. 눈 이따가게 크게 해갖고 막 눈 깜빡깜빡 하니까 눈만 보이지. 거기다가 눈 그릴 때 보통 공주 눈 그리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그릴 때 눈동자를 이렇게 까맣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반짝이게 넣잖아, 그지? 이거 반짝이가 꺾는 게 포인트잖아. 외모가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나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외모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결혼하고 돼서 이제 아내가 조금씩 이렇게 늙어가는데 여전히 예뻐.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분이 좋은 거야. 아, 나 예쁜 여자랑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형수술 같은 거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성형수술을 왜 생긴 대로 살지 그랬는데 요즘은 늙어서 그런지 착각 이렇게 좀 늙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성형수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 들어. 어쨌든 그 공주 얘기 중에서 백설공주가 있었어. 백설공주 알지? 이거는 이제 이름으로 패러디할 때 뱃살공주, 박살공주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패러디하는데 뱃살공주, 박살공주. 근데 흑설공주도 나왔어. 이 백설공주는 하얗지? 원래 제목이 또 스노우 화이트인가? 그거고, 그 다음에 제투성이 뭐 이런 것도 되고, 신데렐라 나왔어. 이렇게, 이 흑설공주는 이게 백색이니까 흑색으로. 그치? 그래서 흑인도 공주가 될 수 있대. 이 논란에서 또 관련된 게 뭐냐면, 보통 예술 그릴 때 하얀색으로 백인으로 그리잖아. 어떤 애가 흑인으로 예술 그려가지고 욕먹었었잖아, 옛날에는. 미쳤다고, 막. 어떻게 예술 흑인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 그지? 인종주의나 뭐 이런 거나. 공주상이 어쨌든 흑설공주, 그 다음에 수동적인 공주였어, 막 맨날. 그러다가 종이봉이 공주라는 게 있어. 공주 중에 종이봉주 공주. 엄청나게 얘는 터프하잖아, 그지? 사실은 엄마들이 다 이래, 종이봉주 수준이야. 버스 탔을 때 진짜 못되게 사람들 아주머니들 보니. 딱 앉으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몸이 가면 어머니는 엉덩이 딱 앉아서 그런 다음에 애 불러 일로 앉아 이렇게. 그래서 삐지고 또 들어가 사이에. 그러니까 한 명만 앉을 자리인데 아주머니가 들어오면 두 자리가 돼. 진짜 엄마들의 생활력이야. 어쨌든 동화의 옛날 기존에 있던 동화의 환상을 깨버리는 시도를 이제 많이 하지 세상에서. 그치?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 공주보다 동양의 공주가 완전히 현모양처인데 뭐 영화에서 공주는 아니지만 여자가 남자하고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빠 대신 나가가지고 하는 디즈니 영화도 생기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는 남자는 어리버리하고 여자가 다 구해줘. 근데 이거 옛날에도 있었어. 이게 바보 온달, 평강공주. 이거 실제로는 이 온달 가문이라는 데가 있었어. 근데 시골에서 아마 지방에 있었던 기적인데 이 왕가에서 그치? 응? 정책적으로 공주하고 온달하고 결혼을 시킨 것 같아. 그래서 그 동화에서 보면 그 온달래 뒷산에 보면 막 누런 황금이 막 있어가지고 그지? 응? 그게 온달래 재산이 좀 많았었다는 것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응? 그래야지 뭐 거기 황금 있는데 온달만 보냐? 말이 안 되지, 그지? 사람들도 경차서 다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왕자와 공주 기본적인 직위를 떠나서 이 동화 속에서 왕자 공주의 역할이 뭐였나 이렇게 보면 자 왕자를 살펴보면
왕자 공주 되게 많이 나오지? 한번 다 해보는 거. 물고기 왕자가 있어. 물고기 왕자. 잡혔는데 할아버지를 구해줬어. 그때는 신비한 구슬을 보답했거든? 야, 얘 물고기 왕자니까, 물고기는 왕자니까 신비한 구슬을 주지. 그냥 물고기는 풀어줘도 소용없네. 줄 게 없네. 금수저 물고기를 잡았더니 신비한 구슬을 줬는데, 흑수저 물고기를 잡아 넣으면 줄 게 뭐 있을까? 줄 게 없네, 그치? 낚시에 걸렸어. 그냥 부주의한 왕자. 반대로, 이 구슬 자체가 왕자의 가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뭐라고? B610이라는 행성에 살아. 행성 이름이야. 이거 의미 없이 붙인 거야, 그냥. B610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3동이잖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지포스로. 그런 것처럼. 어린 왕자. 어린이의 마음이요.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야. 어린 왕자는. 또, 왕자와 거지 있잖아. 호기심 많아가지고 거지랑 못 바꿨잖아. 그치. 왕자는 뭘 하고 싶다고? 거지가 되고 싶은 거야, 한번. 신기하지, 그치?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종락원 대사관학원에서 재수할 때 부잣집 아들내미를 만났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경호원이 밖에 서 있어. 싫어요, 싫어. 근데 이제, 얘랑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군대 제대하고 25살부터 재수를 했으니까 형이잖아. 얘는 19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형 뭐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해주고 했는데 잘해줬는데, 얘가, 하루는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심심하다 그랬는데, 야, 우리 운동장으로 놀러 갈까? 그랬더니, 어디요? 그랬더니, 저기 학교 근처에 학교 있잖아. 그래서 축구 학교 그랬더니, 자기 안 간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땅을 한 번도 안 밟고 갔대. 그래가지고, 에이씨, 뻥치지 말라. 너 초등학교, 유치원 어떻게 했어? 특수유치원. 다 체육관에 있어. 수영장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다 학교 우레탄으로 다 끌렸어. 중학교, 사립중학교, 고등학교, 사립중학교. 다 비싼 중학교.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걸어 다닐 때는, 그랬더니 기사가 차로. 그래가지고 내가 얘 데리고 갔어. 학원 땡땡이 치고 데리고 가가지고, 앞에 학원, 뭐더라?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야, 가서, 뭐더라? 공 좀 사와. 그랬더니, 문방구에서 카드 쫙 끌고, 공 딱 사와가지고, 여기서 축구한 다음에, 내가 모래 막 뻘어주니까, 이렇게 찌끄리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막 계속 막 축구하면서 막 땀 흘리게 하고, 막 딱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 형 처음으로 살면서 흙 제대로 밟아봤다고, 고맙다고. 똑똑해. 서울대 경제학과 갔어. 공부도 잘해. 평범하네요. 또 싫어. 얘 말고, 얘처럼 또 부자인 애가 있었어. 근데 되게 부자였는데, 얘네 집에 갔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40평 말고 60평 말고 좀 더 큰 아파트는 이게 꾸불꾸불해. 대전도 저쪽 연구단지 근처에 개인주택 갔거든? 나보다 집 잃어버릴 뻔했어, 문. 이렇게 복도를 꼬불꼬불 4번을 꺾어 갔는데 문 열고 해서 6개를 열었어, 문을. 그래서 과외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문인지, 비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줬어. 아유, 야, 꼬불. 내가 헷갈린다고. 간단해서 여기서 하자고. 꼬불. 방이. 야, 이 거실이, 이렇게 신발장 놓는 데가 요만해. 큰 집은. 근데 뭐 어쨌든 얘네 집 진짜 부자예요. 얘네 집 갔거든? 갔는데 이제 A한테 요 왕자야. 이 A한테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없대. 그럼 라면이나 끓여줘라. 그럼 나한테 물은 거. 라면을 사람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툭 쳐다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걔 똑똑했어. 그래서 서울대 갔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애야. 근데 라면이 당연히 사람은 먹지. 너 광고 같은 거 안 봤냐? 그랬더니, 봤대. 본 기억이 있대. 그래서 집에 라면 없어? 그랬더니, 있대. 그럼 그건 누가 먹어? 그랬더니, 개밥 떨어지면 개 끓여준대. 소고기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한 번도 안 먹어봤대. 형,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멘 사드린대, 가재. 지금은 라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권에 라멘집이, 전문 라멘집,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면 값이 한 그릇에 한 500원 했어.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300원, 200원 했었고, 500원 정도 했거든? 근데 라면은 얼마냐? 그랬더니 15,000원이래, 그 당시 가격. 그래가지고 내가 라면 끓여와. 아, 그래서 내가 나이 많잖아. 아, 형 하고, 그 제사학원에서 카리스마가 있잖아. 25살 딱 뒤에 있고, 내가 서울대반에서 같이 공부하면 머리 나쁘지 않은데, 나이 많은 형이고, 경험도 많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 쫄리지. 초등학교, 2학년이 6학년 보는 것 같잖아. 또 말 잘 듣지, 애들이. 그러니까, 야, 너 학원 생활 똑바로 하고 싶지? 라면 끓여와. 라면 끓여왔어. 그랬더니 걔가 2숟갈인가 3숟갈 먹다, 아, 못 먹겠다고, 안 먹겠다. 그래서 내가 다 먹었어. 더 부잣집 됐는데, 이거 부잣집. 근데 걔 잘 갔어, 그래서. 정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 생활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면 떡볶이 처음 먹어봤어요. 막 제발 그 딸이 순대국밥 먹으면서 아우 맛있어 이런 것도 있구나 음식 그러잖아. 에? 아니요 빵이요. 그보다 훨씬 맛있어 비싸. 진짜 잘 사는 친구들 만났을 때 이렇게 횟집에 갔는데 자 한번 먹어봐 그래서 먹어서 한참을 딱 먹었어. 그랬더니 맛있네 얼마냐? 그랬더니 지금 먹은 거 하나 10만 원 한 입 한참. 근데 입에 들어가는데 2번 식었는데 다 녹아서 사라졌어 거기. 그리고 이렇게 한 잔 주더라고. 한 잔 먹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딱 막 향도 괜찮아 보이네. 얼마냐? 그랬더니 50만 원. 포도즙 한 모금. 맛있어. 아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 지금부터 한 15년.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쌤 재수할 때 잘했어 국어는. 진짜 1년 동안에 한 개 틀리는 다 맞던지 시험 보면 모조리 국어만 특별히 잘했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근데 이제 과외를 해달래.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있잖아 이렇게 복도를 여기서부터 끝에가 안 보이는 얼마나 보이냐면 요만해 보여 사람이. 쫙 그래서 가서 과외를 딱 하고 근데 수업이 끝나고 근데 과외를 안 주지. 과외비가 불문율이 선불인데 왜 안 주지 하고 딱 가려고 주거치 부잣집인데 떼어먹으면 말고 부잣집 구경 잘했다 하고서 이제 또 나오는데 거기 일하는 아줌마가 막 학생 불러.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과외비 안 가져갔니. 그때 라면이 500원이라고 했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과외 못 있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신발장 옆에 이렇게 열어봤어. 이렇게 딱 그랬더니 이렇게 과일 바가지 같은데 이렇게 100만 원씩 이렇게 쌓여 있어. 근데 3덩어리를 가져가면 된대. 300이요? 땡잡다 그래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 둘 셋 네 덩어리 가져가면 CCTV 찍히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져갔어. 그래서 막 이걸 받고 이거 진짜 받아야 되나? 했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나도 기숙사학원 다니고 그랬거든. 비싼 기숙사학원, 중학원, 대저학원 다닐 때도 거기 하숙도 해야 되고 뭐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돈이면 한 3개월 동안은 충분히 하숙비도 내고 먹을 것도 사고 책도 안 샀던 거 다 사고 내가 단가도 하나 더 넣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서 알았다고 해서 받고 막 두근두근 가서 딱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즐겁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300만 원 받았잖아. 아,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물가가 올라서 3천만 원이요. 한 달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가서 막, 준비돼 갔어, 막. 수업 준비도 막. 재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3달 생활비를 줬으니까 충성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막 수업을 했어. 그랬더니, 막 애들 신기해하고, 막 재밌어하고, 막 웃고, 이제 시험도 끝났어.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나가려고 딱 그러는데, 아줌마 또 불러. 학생부터 어떻게 보전 못했지? 아무것도 안 깼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려서 속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했더니 왜 이번 주 교육비 안 가져가냐. 한 번 수업에 300이. 그래가지고 내가 학생인데 됐다고 안 가져갔어. 못 받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거에 비해서
그거를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생각하니까, 그냥 300이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 야, 너 과외비 얼마냐, 한 달에? 그랬더니 2천만 원이래. 한 과목에. 그 당시 2천이면 지금 얼마야? 2억이야, 2억. 과외비가 2억이래. 그래가지고, 너 누구한테 배우는데? 그랬더니, 저기, 텔레비전 딱, 저기, EBS, 저기 누구 강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수학 강사한테 배운대. 근데 그 수학 강사는 10년 동안 과외가 다 이렇게 예약이 끝났대. 그래서 그 수학 강사한테 티켓을 사야 된대. 아파트 당첨권처럼. 만약에 다른 사람 거를 내가 갖고 있잖아. 그 사람 강의권을 너한테 파는 거야. 5천에. 그렇게 거래도 된대. 이런 거 놓고 해도 됐나 모르겠는데 싫어하니까. 겪은 거니까. 그리고 내 성격 알잖아. 내가 거짓말을 안 치잖아. 이게 싫어하고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처럼 사는 애들은 수준이 다르다고. 상황이 다르다고. 그리고 쌤이 이제 뭐 어쨌든 원장이 돼서 공을 벗어나고 선정을 몇 프로인데 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집 중에서 그러니까 할머니의 동생의 동생의 뭐 둘째 아들인가의 사위네 집. 복잡하지? 나의 친할머니의 동생의 둘째 아들의 사위네 집. 둘째 딸의 사위네 집에 가서 잤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부잣집이요. 갔는데 그때 대전시내 집 안에 에스컬레이터 알지? 요즘 흔하잖아. 대전시내 딱 하나밖에 없었어. 대전역 앞에 2층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그때 동양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 애도 딱 하나 있었어. 에스컬레이터가. 그때 그 부산 집에 갔는데 그 집 안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 집 안에. 그래서 4층 집이거든? 4층 집인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있고, 1층은 가정집 느낌. 2층은 꼭 카페 느낌. 3층은 사무실인데, 고급 호텔 그런 느낌. 4층은 못 들어가 봤어. 근데, 그 집에서 잤는데, 그 집에 겨울에 내가 갔거든? 잔디가 파랗게 살았어. 스팀 떼가지고 살려서. 거기서 골프 연습해.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호수가 있어. 호수라고 내가 얘기한 이유는 나는 안 가봤는데 형이 거기 갔다 왔는데 여름에 거기다 물고기 사다 잡아놓고 거기다 배를 띄우고 거기서 낚시를 한대.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하고 만나는데 그때 어쨌든 7 무슨 사 해가지고 무역회사 하는 사람이거든? 부산에서. 부자 아니냐고. 내가 중학교 때는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 전국여행 혼자. 10박 11일 다니고. 그래서 큰아들도 시켰거든. 전국여행 10박 11일 혼자 다니라고. 그래서 이제 큰아들도 2번 했는데, 부자 아니냐고. 왔어. 주인 딱 한 번 만났어. 내가 이틀 있었는데, 한 번 만났어. 부자가 좋겠다고. 잘 부자 아니라고. 진짜 부자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인척이 럭키금성이 지금 뭘로 됐지? 그때 근데 지금 대우, 현대 이런 데 있지. 재벌가야. 근데 그런 사람이 부자고 자기는 그냥 보통 중산층이라고 해서 중산층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집에서 아침에 샌드위치하고 빵 있잖아. 빵 조금 주고 우유 주더라고. 배고파가지고 부자가 이렇게 먹나. 근데 지금 되니까 이해는 해.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 당시에 또 돌아다닐 때 서울에서 중산층 지방에 갔는데 이렇게 물어봤어. 나한테 그 나이에 물 먹을래 우유 먹을래. 그래서 내가 당연히 우유 먹죠. 왜 우유를 내가 속으로 이상했어. 근데 지금 엄마들이 니네한테 물어보잖아. 물 먹을래 우유 먹을래. 그치? 그 당시에 그랬어. 그 당시에 20년, 내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30년, 20년 전에 서울의 중산층에서 좀 어느 정도 사는 집에서는 물 배달시켜서 생수 먹고 그랬어. 그때 시골에서는 그냥 수돗물 틀고 입 대고 먹고 짱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상류층 집안하고 상위층하고 중위층하고 하위층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알고는 있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누가 들으면 대전에서 돈이 많다고 하면 돈이 많다는 건 상류층이 대전도 상류층이 있어. 그다음에 대다수는 중류층이고 너희가 만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거의 99.9%가 중류층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중류층에서 어떤 회사를 차리는 이제 선배가 있어. 그래서 빌딩도 줬어. 10몇 층짜리. 공장도 있어. 통장에 50억 원도 있어. 그럼 되게 상류층 같지? 이 형이 상류층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 형이 나한테 제안을 했어. 자기 국회의원 나갈 테니까 자기 보좌관 해달라고. 그래서 조건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근데 내가 안 한다 그랬지.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같이 조용히 커피숍 가서 저쪽 차 타고 커피 마시러 3시간이나 가냐. 2시간 가고 1시간 말을 가고 경치 좋다고 밥 먹고 또 거기 음식점 있냐. 몇 명이나 판다고. 근데 좋은 차들 쫙 있는데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대전에 이제 전통적인 상류층이 있대. 그러니까 부자면서 첫 번째 부자라고 두 번째는 전통이 있어야 된다. 가문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양도 있어야 된대. 그게 다 돼야 껴준대. 안 그러면 넣어주질 않는데. 근데 이 상류층에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딱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 그거 하나만 따가면 몇십억 순식간에 버는 거. 그래서 세대. 최고급 정보만 오가는. 여기를 들어가고 싶었대. 그래서 돈도 벌고 다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갖고 국회의원 되면 혹시 껴줄라나 해가지고 이해됐어요? 상류층. 상류층이 있다고. 나도 들어만 보니. 과외하는 어떤 선생이 헬리콥터 타고 과외 가봤다고 자기가. 과외 자랑을 한번 이렇게 과외 선생님 20년 차 이상 과외 선생 모임에서 45명인가 모였을 때 어느 순간 이거 대놓고 한번 자랑 좀 해보라고 뭐 이런 판이 벌어졌는데 자기 잘났다가 한번 해보시라고 대전 사람인데 자기 헬리콥터 타고 과외 가봤다. 다 선물이. 차는 보내주는 건 흔한데 헬리콥터 타고 과외 갔다 짱이더라고. 자, 어쨌든 아이고 왜 갑자기 빠졌네. 백조 왕자. 왕자 있지. 이거 제목 희한하다. 고세훈 공주가 다 하고 이름만 제목이 백조 왕자야. 가시옷을 짜가지고 왕자들한테 던졌더니 얘네들이 왕자로 됐잖아. 그지? 이게 가시공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름이 백조 왕자인지 모르겠어. 노력 하나도 안 했어. 그지? 고상한 공주 얘기, 백조 왕자. 되게 신기해. 개구리 왕자. 황금공. 이거 황금공. 야, 이게 공 갖고 노냐? 이게 용도가 뭘까? 황금공에도 궁금하더라고. 난 항상 이 황금공 용도가 뭘까? 공주가 찾아줬지? 그래서 공주한테 찾았지. 공주 거구나. 공주가 놀다가 떨어뜨린 거지? 떼그리. 그러다가 이제 개구리 왕자가 찾아줬지. 야수 왕자 있지? 그치? 야, 얼굴은 야수고, 몸매는 사람이고. 근데 야수 왕자였고, 사자탈을 딱 사람처럼 그 생기면 멋있는데. 그지 않냐? 어쨌든, 동물에서 왕자로 변하고, 왕자에서 동물로 변하잖아. 슈렉. 대박이잖아, 그지? 피오나지? 슈렉에서 나온 공주가? 이게, 피오나 변했을 때, 삐리링 했을 때, 그 슈렉 그 모습처럼, 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거 보면서 만화 영화도 좀 대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왕자들이 백설공주를 찾으러 이렇게 가가지고 이 백설공주 그 목에 그 사과가 걸려가지고 가수는 상태가 됐다는 거지. 그치? 근데 키스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이 사과 막힌 게 터져나와가지고 살아났다는 거 그거 아니야? 그 마법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키스해서 깨우는데 이 왕자 아니고 할아버지가 가서 키스했는데 깨우면 결혼할게요? 어쨌든 자, 우리나라에 서동왕자 있네. 서동왕자가 백제 무왕이야. 무왕 된 사람인데 서동왕자가 선화공주 이거
선화공주를 얻으려고. 그지? 그 참요 노래를 퍼뜨려가지고, 그지? 호동왕자는 나쁜 왕자지? 낙랑공주 꼬셔가지고, 그지? 자명고 국가 방비 시스템을 망치게 해가지고, 그지? 낙랑공주가 고구려 왕자고, 낙랑군, 낙랑, 임범, 현도, 진도, 낙랑, 진범, 현도, 임둔인가? 한사군에 있는 마지막 낙랑공주 배반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왕자들에겐 사라보다 나라가 먼저요. 왕자들은 다 권력욕이 남자. 사랑 팽개치고. 왕자라면 대형차 부럽지 않은 백마. 백마 값이하고 대형차가 어떤 게 비쌀까? 슈퍼카는 이 차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비싼 말은 말 엄청나게 비싸잖아. 몇십억 하잖아. 자, 신부를 찾기 위해서 신데렐라의 왕자는, 이 왕자 참 신기하잖아. 춤 한번 췄구나, 얘는, 그지? 신발의 주인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이렇게 쓰니까 그 신발을 찾아오는 관리가 할머니한테 시켜봤더니 신발이 맞아. 데려가. 왕자님, 신발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잘릴까?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그지?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에서 왜 신데렐라만 이 발에 이게 맞냐면, 이 신데렐라 이 구두는 마법 구두잖아. 이게 배터리야. 신데렐라가 몸체고. 여기 제품에 딱 맞으면 이 마법이 좀 잔량이 없어지지, 12시까지. 근데 이걸 벗었지. 그 배터리가 좀 남았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 발에는 안 맞지, 배터리에. 근데 신데렐라 발에 딱 나면 배터리가 구동이 돼가지고 딱 발에 맞지. 이해됐어, 이거? 애들이랑 나랑 만든 건데, 내가. 신발. 내가 꾸며서 만든 거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갔다고. 파티 한 번 해서 첫눈에 반한 거지.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왕인데 꼬시를 주고 이걸 피어오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그치? 근데 이 꼬시를 어떻게 써? 삶아놓은 거가 죽은 거지. 아니면 쇠로 된 거. 심었는데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여기 꽃이 다 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못 폈습니다. 그랬는데 너는 착하구나, 진실하구나 하고 결혼을 시켰잖아. 근데 실상은 그 걔가 어차피 나는 왕자 포기야. 난 못생겼고 거기다가 나 매력도 없고 포기야. 그러면서 딴 일 했어. 그래서 씨앗 심고 그날 가서 불쌍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진실하구나 하고 결혼시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좀 너무 극단적이야. 이게 뭐 지혜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지혜입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고 논리성은 깨져 있어. 동화가 그래. 어느 하나의 극단적인 면을 부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부족하다고. 왜? 어린애들 읽으니까 요거만 신경 쓰게 솔직해라 이렇게. 자, 모든 왕자도 행복한 왕자만큼 행복한 왕자 있지. 동상. 죽어서 동상 만들었는데 근데 이 동상에 있는 금박, 칼, 보석, 눈의 보석 다 떼어갖고 사람들 돕잖아. 짱이지. 자, 왕자, 백마 탔어. 이런 건, 이게 백마 자체가 왕자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자를 빼고 사람 자체를 봐야 된다고. 그치? 공주를 찾아내면 한 번에 승낙 다 받고 얘는 짱이요. 저주도 다 풀고. 능력자요. 자, 박물관에서 유치원생에서 왕자 공주 체험. 이렇게 왕자 공주 해갖고 옷 입혀놓고 막 사진 찍어줘. 왕자가 되기 위해서,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게 왕자의 반란 나고 전쟁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너 그거 알아? 조선시대 왕자들 공부 스케줄 이런 거 있잖아. 요즘 있잖아. 고3 애들이나 니네들 있잖아. 막 늦게까지 12시까지 과외받는 애들. 조선시대 왕자 스케줄이야. 진짜 엄청나게 막 공부시키고 뭐 하고 막 하는데 애들이 다 왕자 공주가 되더니 드디어 전부 다 온 나라가 왕자 공주 교육을 시키고 있어. 뭐저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주 너무 많이 했다고. 어쨌든 백성의 모범이 되면 좋겠죠. 이런 안타까움 흑설공주
종이공주 나왔지. 계모에 대해 쫓겨. 일곱 난쟁이 무난하게 잘 어울렸어. 백설공주 가서. 오, 더불어 빌부터 살았는데도 다 밥도 주고. 이게 키스 몇 번으로 결혼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지순한 사람. 인어공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지? 하다가 나중에 물거품이 됐지. 거품이 돼서 사라져. 낙랑공주는 자변고 찍고, 선화공주는 시장에서 고구마 말고 좀하는 말하는 게 있는데, 말을 팔던 서동하고 결혼하고, 평강공주는 아버지 말 고지고대로 말 지키세요! 그러면서 시집가. 온나라하게 훌륭한 장소를 만들고, 라푼젤은 뭐죠? 머리 패션? 타박 비트부터 쫙 내려놓고, 엄지공주는 막 맨날 고생만 하고. 그 정상적인 상황이 별로 없어. 왕자나 공주, 귀한 대접하는 건 좋은데, 이걸 꼭 왕자나 공주가 지어야 할 책임의 무게를 얘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왕자나 공주가 왕이 돼서 잘못 결정하면 온 나라 백성이고, 고민하잖아.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왕자나 공주가 다 나중에, 어린이들이 나중에 뭐가 된다? 부모.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돼서 책임을 못 지면, 뭐 자식들도 다 엉망되고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왕자나 공주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거의 없어. 환상을 심어줘. 공주, 왕자. 그럼 그 다음에 다 끝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다. 환상을 심어줬는데 걔는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왕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왕이 되기 위한 노력하는, 공부하는, 그지? 이런 것들을 왕자나 왕비에 대한 그런 글로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없다고. 좀 안타깝다고. 자, 나는 가족의 왕입니다 하는 아버지 있으면 장난 아니지. 카리스마에. 나는 왕비입니다 그럼 엄마 이러면 장난 아니고, 애들도 저 왕자 공주입니다 그러면 장난 아니라지. 왕자 공주 책 보면서 뭐 점점 지나가면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큰 사람들이죠. 왕자나 공주 대접해줘.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접하면 잘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걸 배우면 좋은 거지. 귀하게 여기는 걸. 근데 동화의 왕자나 공주를 보면 답이 없어. 근데 요즘에 이 왕자는 좀 찌질하게 나오고, 공주는 이제 진화돼가지고 점점 멋진 생활인으로, 현대인으로 이렇게 돼야지. 가족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무작정 왕자나 공주를 기다리면 결혼 늦어지고. 결혼하는 팁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내가 있으면 나보다 이 사람이 조금 그래도 내가 좀 낫고 이 사람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결혼하면 행복하대. 근데 너도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나보다 좀 모자란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혼해. 그래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렇게 하잖아? 그럼 결혼 못할 확률이 많대. 근데 이렇게 아래를 보기 때문에 이게 남자고 여자면 그거 알아? 이게 여잔데 이제 대학원하고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되면 남자들이 자기 밑에만 결혼하잖아. 그래서 노처녀로 그냥 노는 경우가 많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대. 왜 그러냐면 요 정도 결혼을 하면 이 정도 수준, 나보다 위인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 그럼 이 사람 박사잖아. 그럼 뭐 박사 할아비랑 결혼해야 돼? 그치?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에 왕자나 공주도 좋지만 사람을 왕자나 공주로 정리하면 왕자나 공주처럼 대우를 해주고, 그치?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지. 이렇게 대우를 사람을 해줘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대도 옛날처럼 양반, 귀족, 왕, 귀족은 있는 것처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 엄연하게 뚜렷하게 존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여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막 비행기 타고 가는 이게 있으니까 이걸 쓸 수 있는 거거든. 실제로 이렇게 갑질도 있고 뭐하고 문제 발생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살든지 이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들 존중해줘야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자라 공주가 됐을 때, 내 시대에는 뭐 중증에서 상류층 못 갔더라도, 다음 시대에 가게 하려면 엄마로서 책임을 지고, 엄마로서 생각을 해가면서 애들 도와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다 지금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꼭 권해. 나중에, 자녀들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녀들하고 늙어서까지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어릴 때부터, 10,000권 이상을 빌려도 줘. 그럼 책을 읽으면 좀 부드러워져, 애가. 공부도 나중에 알아서 하고. 그리고 빌려다 주면, 고르면 내가 보잖아. 같이 보게 되고, 애기들은 읽어주고, 그치?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니네도 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달라, 느낌이. 저 사람,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잖아. 무식이 통통 튄다고. 쟤는 깨, 그러잖아. 깨지 않게. 사람이 정말로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 어떤 책을 읽어도.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